네, 현지 시간 4일 미국 연방의회 이란 전쟁 관련 청문회장입니다. 전쟁 반대를 외치던 방청객을 의회 경찰이 끌어내고 있는데요. 제복을 입은 남성, 해병대원 출신이고 녹색당 소속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브라이언 맥기니스입니다. 끌려 나가면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시죠. Please stand up as a Marine. Stand up for America. No one wants to fight for Israel. 네, 맥기니스를 끌어내는 데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도 가세했고요. 출입문에 팔이 끼인 채로 미국의 아들과 딸을 전쟁에 보낼 수 없다며 저항하다 아찔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폭행과 체포저항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껏 전방위 관세에도 미국 물가가 급등하지 않은 건 유가 안정 덕분이었는데 뉴욕 유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가장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를 낮게 유지했지만 전쟁으로 좀 돌아서 가게 됐다며 유가 인상 압박을 줄일 2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So we had it very low, but I had to take this little detour. But so further action to reduce pressure on oil is imminent.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보호하겠다며 유가 안정을 위한 1차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중동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 등 모든 해운사에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고 이젠 싸우길 원한다고 답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의 미국인 2명 총격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크리스티 논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겁니다. President Trump is undertaking going after the cartels by addressing it from the Western Hemisphere. He will have a big agreement that I'll be there with him. So you have fun. I'm sorry I can't stick around for it. 이는 논 장관의 2,500억 원짜리 호화 전용기 구매 계약, 3,260억 원 규모의 광고 캠페인 논란도 고려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됩니다.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이 50% 이상으로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공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밤 워싱턴 DC의 개인 매체 이너서클 운영자인 레이철 베이드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가는 트럼프라고 생각한다. 마가는 그 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미군의 공습 직후인 지난 1일 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작전을 역겹고 사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보수 언론인 맥인 켈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른 나라들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회로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는 게 내게는 최우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슨에 대해선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할 수 있지만 그건 내게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켈리를 향해선 역사책을 조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며 맥이는 내가 처음 출마했을 때도 몇 년 동안 나를 반대했지만 결국 그녀는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 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트럼프의 대이란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대표적 반개입주의자로 꼽히는 JD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의 상황이 과거 전쟁들과 다르다면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 이번 전쟁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분열로 받게 될 정치적 압박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란에 대한 행정부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테헤란 공습을 지지했음에도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사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공습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27%만 지지한다고 답을 했고 60% 가까이는 트럼프가 군사력을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공습 근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승인은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란의 보복으로 미군 사상자까지 발생한 탓입니다. Entirely based upon the president's decision, not an imminent threat to America. I think it is incumbent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mes before the American people and the Congress and makes the case of why he has chosen to go to war. 심지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칠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앵커 출신인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역겹고 사악한 행위라고 규탄했고 한때 열혈 지지자였다가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늘 거짓말이었고 미국은 뒷전이었다며 이번엔 최악의 배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전쟁 명분을 쌓는데 몇 달의 시간을 두지 않았다며 공습 근거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미국 안에선 트럼프가 선택한 전쟁이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